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요산 조절과 그 약 중에서 자일로릭, 즉 알로프리놀과 페브릭정, 미국에서는 율로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시청자분께서 제가 2년 반 정도 전에 2019년에 페브릭정에 대한 FDA 경고문 때문에 강의를 한 것을 보시고 페브릭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셔서 오늘 추가 방송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신장 환자에서 요산 수치가 조절되지 않을 때 콩팥이 많이 망가진다는 보고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로프리놀이 요산 수치를 줄여두는데 그것이 신장의 보호와 심혈관 질환을 보호한다는 2010년에 보고가 되면서 그 후에 추가로 여러 개의 논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자료들이 쏟아지면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알로프리놀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 후 2011년 미국 신장학회지에서 다시 만성신부전 환자들에서 알로프리놀이 좌심실 비대와 동맥경화증,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임상실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67명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서 그렇게 큰 자료는 아니었지만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서 많은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알로프리놀을 훨씬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카이저 병원에서 발표한 2009년의 자료에 의하면 카이저 환자들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1만 7,570명의 카이저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842명이 말기 신부전 환자로 발병했다고 보고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콩팥이 망가져서 말기 신부전으로 간 사람들은 빈혈이 있었거나 높은 요산 수치를 유지했거나 아니면 야뇨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신장병 가족력이 있어서 말기 신부전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기 신부전과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고 발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의 12만 명을 가지고 보고를 한 거였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후에 2015년에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좀 더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한 것을 2015년 미국 신장학회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13명을 7년 추적 조사를 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13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분들은 많이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임상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말기 신부전으로 됐을 때는 보통 5년 사망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 하려면 너무 많은 질환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임상실험에서 그런 다른 이유가 겹쳐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추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시작한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19에 대한 통계조사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신부전 환자의 임상실험, 특히 말기 신부전 환자의 임상실험은 그 임상실험 자체가 굉장히 작은 임상실험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임상실험 한 개를 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임상실험을 같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 것이 2019년 3월 19일 방송이었는데요. 여기서는 FDA 경고문으로 타이틀이 FDA 경고문 통풍약 라이브 방송 편집분으로 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이걸 해드렸던 거가 있었는데요. 이 페브릭정이 결과적으로 FDA 경고를 맞은 것은 알로프리놀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 심혈관 질환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로포리놀과 율로릭 자체를 비교한 실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로포리놀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런 보고들이 1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 나온 이 약의 제약회사에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반대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FDA로부터 안정성 경고를 받게 되는 임상실험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190명의 통풍 환자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율로릭 복용 환자가 알로프리놀 복용 환자에 비해서 34%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보고가 있고 나서 이 율로릭이 완전히 마켓에서 없어졌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도 심하게 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타격을 받고 마켓에서 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시판이 되고 한국에서도 이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CARES 임상 실험만 본다면 당연히 율로릭을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한국 브랜드 네임으로는 패브릭정으로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러면 패브릭정을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패브릭정이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요산 수치를 더 알로포리놀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FDA 경고가 2019년에 나오기 전까지 저도 율로릭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후에 몇 분은 계속 패브릭정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임상 실험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알로포리놀로 바꾸기는 했는데 콩팥병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요산 수치를 전혀 조절할 수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율로릭 약이 완전히 마켓에서 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문제가 FDA 경고를 받고 나서 아무래도 결과는 그 전에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2020년, 2021년에 이 패브릭정에 대한 추가 임상 실험 발표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 임상 발표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 거라서 솔직히 현재로는 지금 그쪽에서 나온 임상 실험을 믿고 다시 이 약을 막 쓰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상태고요. 좀 더 추가 자료들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율로릭을 패브릭정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혼동이 온다고 하시는데 모든 약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약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어떤 약을 선택을 할 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약이 이 환자에게 혜택과 위험도를 계산을 해서 혜택이 좀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해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해도 자신의 의사가 그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분은 드셔야 됩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하시다면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어서 강의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아래 댓글에 앞으로도 제가 이 영상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 질병, 의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많은 분들한테 이것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영상 강의를 만들고 아니면 짧게 댓글을 남겨드릴 수 있는 질문에는 댓글을 남겨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